안녕하십니까. 마켓앤센 증시로 다시 인사드립니다. 최혜린입니다. 1880을 장 초반부터 돌파를 한 아침이고요. 장중 연고점도 새롭게 썼습니다. 바로 그것이 시초가였는데요. 1885포인트까지 일단은 찍어본 아침이고요. 외국인이 지금 장 열린 지 약 한 30여 분 만에 무려 800억 이상을 사주고 있습니다. 어떤 업종에 집중해서 사는지 또 그에 따라서 기관이나 개인은 반대편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수급과 지수 함께 다시 확인해보죠. 네, 코스피는 1883포인트이고요. 코스닥은 역시 오늘 497선 정도에서 견조하게 버티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제 500포인트까지 약 한 3포인트도 채 남겨두지 않고 있는데 개인이 조금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이 약간 도와주고 있는 이것이 이제 코스닥의 오늘 수급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외국인이 유가증권 시장을 900억 이상 사네요. 네, 그리고 개인이 한 600억 이상 차익 실현해서 나가는 움직임, 기관도 소폭이나마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업종별로 분위기를 한번 들어가서 보죠. 자, 이렇게 1880을 아침부터 찍은 날은 어떤 업종에 가장 강세를 띨런지요. 자, 역시 증권업종에 가장 반짝합니다. NH투자증권 그리고 대우증권 우선주가 3% 이상 급등, 그리고 여타 다른 종목들도 2.5% 이상씩은 올라주고 있습니다. 운수 창고 쪽도 오늘 상승 탄력이 좋은데요. 흥하해운 같은 해운주가 8% 급등, 그리고 현대상선이 요새 현대 M&A 관련 종목들이 급등락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크게 빠지더니 오늘 또 주당 1,000원 이상 올라서 2.8% 급등이네요. 글로비스도 2.3% 상승. 자, 이만하면 자동차주도 좀 오르는 듯도 싶은데 자동차주 움직임은 어떤지 한번 보죠. 네, 현대차가 오늘 다시금 2% 또 추가적인 상승하면서 제차 16만 원을 돌파를 했고요. 만도도 주당 3,500원, 2.5% 급등입니다. 모비스 역시 1.3% 뛰고 있는데 오늘 자동차 이쪽, 운수 장비 쪽은 외국인들이 강력하게 사주고 있고요. 개인들이 발빠르게 차익 실현하면서 오늘 이 같은 움직임을 틈타서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네, 기아차도 38,000원. 네, 오늘 아주 의미 있는 가격대 찍어주는 그런 모습인데 아주 작은 제종공업이라든가 SL, 화신, 동양기전 모두 다 2 내지 3% 급등하면서 오늘 자동차주가 아침부터 싱싱 달리는 날입니다. 오늘 건설주도 흐름이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소형주들 탄력이 훨씬 더 좋아 보이고요. 기계 쪽도 오늘 반등을 합니다. 두산 관련 종목들이 일단 반등해주는 움직임 역시 2% 이상씩 오르고 있고 현대 오늘 상승과 더불어 현대 엘리베이터도 역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좀 강한 쪽은요. 금융 쪽이라고도 보여집니다. 아까 증권업종도 말씀드렸는데 오늘 코리안리가 무려 8% 급등하고 있습니다. 메릴린치에서도 괜찮은 아주 좋은 리포트를 낸 것도 역시 증시 상승에 도움이 좀 되는 것 같고요. 오늘 금융 쪽 그리고 자동차 쪽 좀 강한 아침이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전기전자 쪽을 한번 볼 텐데요. 삼성전자는 플러스로 출발했지만 소폭 밀리는 양상, 삼성 SDI는 1% 반등하고 있고요. 자, 오늘 좀 움직임이 특이한 것이요. 다름 아니라 LG 디스플레이의 급락도 역시 눈여겨 보여지지만 하이닉스가 1.5% 올라서 22,800원 찍은 게 가장 좀 특징주라고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전폭적으로 하이닉스를 사주고 있고요. 6거래일 연속 하이닉스는 상승만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수급 특징주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보다 자세한 전략들 조금 더 간추려보는 시간 갖겠는데요. 오늘은 한맥투자증권으로 가서 이재광 상무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무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내로 1900 가능할 것도 같은 분위기입니다. 1880을 또 넘겼어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많은 투자분들이 연속 상승에 따른 부담을 느끼고 있는 시장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장은 계속해서 상승세를 실현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지난주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언급해드리면서 지금은 좀 엉덩이가 무거운 분들이 투자 수익을 높게 낼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오늘도 그런 패턴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제가 지난주인가에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지금을 장을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자, 지금 장을 이끌었던 종목군들, 자동차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지주사라든지 이런 종목이 상승을 하면서 신고가를 잃어버렸지만 상대적으로 금융주라든지 IT 관련주들은 저평가되면서 연중 최저치에 근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는 점을 강조해드렸습니다. 네. 그렇다면 결국 이들 IT와 금융주들은 더 이상 크게 하락할 것이 없는 언제 상승할 것인가 하는 시간적인 타이밍만을 남겨놓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런데 자, 지난주 주중반 이후부터 금융주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네. 자, 금융주를 한번 공략해보겠다 하는 말씀을 지난 금요일장에서 드렸었는데 네. 오늘은 또 금융주들이 크게 장을 이끌면서
장의 상승을 이끌고 있는 그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패턴이라고 본다면 1900포인트 돌파 여부가 아니라 이제는 대망의 2000포인트 돌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자, 이 장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저도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자, 이 장은 어디까지 올라갑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기조 자체가 상승 기조가 이어지고 있고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면서 네. 오히려 매매 전략은 매수 마인드 전략으로 접근하신다면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결국 지금 장은 누가 더 주식 비중을 더 많이 확보하느냐, 주식을 누가 더 많이 싸게 살 수 있느냐의 게임이 아닌가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네. 오늘 장 초반도 아침 시초가부터 갭상승하면서 상승폭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수가 이거 예사롭지 않습니다. 네네. 그냥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는데요. 특히 외국인 투자가들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환율이 오늘도 5원 이상 하락하면서 1120원대입니다. 1124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환율이 하락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오히려 외국인 투자가들의 입장에서는 환차익도 발생하고 그리고 투자 수익도 올릴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전 세계 시장 중에서 그 대표적인 시장이 한국 시장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그렇다고 본다면 오히려 외국인의 매수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동안 펀드 환매에 따라 시달렸던 국내 투신권을 포함한 기관 투자가들도 매수에 나설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국내 기관 투자가들에서 대표주를 할 수 있는 연기금은 지속적으로 매수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향후 국내 시장에서 긍정적인 시나리오, 긍정적인 예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께서는 오히려 비중을 늘려가는 매수 마인드 전략으로 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자, 그렇게 보는 이유에 대해서 또 미국 시장과 우리나라 시장을 비교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서 다시 한번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미국 시장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존스 공업지수입니다. 뭐 이제는 거의 외우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예, 계속해서 한번 이렇게 차트의 모습을 매일 보시라는 말씀을 제가 강조해 드리는데 그렇게 된다면 큰 흐름을 여러분께서 파악하기 쉽습니다. 네. 자, 미국 다우존스 공업지수의 모습을 보면은요. 자, 지난 주말을 마감했던 우리나라 시간으로 토요일 새벽에 마감됐던 뉴욕 증시. 자, 등락을 거듭을 했습니다만 역시 소폭 상승으로 마감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고점, 지난 8월 초에 고점을 돌파한 이후 상승 이후에 따른 눌림목 견고하게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오히려 추가 상승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지난 9월 말에 과열권 진입에 따른 논란이 일어났었죠. 근데 과열권 진입에 따른 눌림목의 모습을 아주 견고하게 받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밑으로 빠지는 가격의 조정보다는 옆으로 횡보하는 기간 조정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추가 상승 네. 가능성을 차트상으로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다음은 이제 일본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 시장 현재 오늘 장 초반은 소폭 약보합세로 출발하는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일본 시장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본 경기가 워낙 안 좋다 하는 소식과 함께 계속해서 전 세계 시장에서 가장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네. 그러나 주식시장은 말씀드렸다시피 선행지표라는 점을 강조해드렸죠. 일본도 지난 8월 말에 저점을 실현한 이후 이제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지난 8월 말에 저점을 붕괴시키지 않는다면 이 라인을 붕괴시키지 않는다면 이것은 뭡니까? 쌍바닥을 찍고 돌아가기 위한 조정, 다시 말해서 눌림목의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통상적으로 지금 라인, 지금이 일본 니케이 지수를 기준으로 본다면 9,380포인트대, 그러니까 9,400포인트를 전후한 시점에서 소강국면인데요. 이 라인은 지선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일본 시장이 지금 장 초반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국내 시장에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다음에 중국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시장은 아직 시작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중국 시장은 아직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장의 흐름을 보면 지난 금요일장은 아주 너무나 견고하게 장대 양봉으로 마감해줌으로써 그동안 길게 형성됐던 기간 조정을 탈피하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점을 감안해 본다면 전 세계 시장이 오히려 동반 상승세에 진입하고 있고 이미 상승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국내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시장 코스피 200 지수, 코스피 시장의 일봉 차트의 모습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네. 자, 중국 증시를 한번 보면은요, 중국 증시
중국 시장에. 자, 국내 증시를 한번 보면은요. 네. 자, 국내 증시도 계속해서 오늘 상승하면서, 자, 우리 최앵커도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장중 고점 1886포인트를 찍었다가, 지금은 1885포인트, 6포인트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예. 오늘 이런 패턴이라고 본다면, 오후장까지도 이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물론 과열권 진입 신호의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과열권 진입 신호에 따른 논란은 9월달에 일단락된 것으로 보고요. 월봉 차트로 본다면 이미 언급해드렸었죠. 월봉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봉 차트의 모습을 보면 1900포인트 라인부터는 이제 1차 매물벽대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00포인트 이상부터 놓여진 이 매물을 어떻게 소화하느냐가 관건인데 그 관건은 밑에 아래 거래량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네. 아직 거래량이 충분히 증가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1900포인트 돌파한 이후에 거래량이 증가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것은 오히려 1900포인트를 지지선으로 해서 한 단계 추가 레벨업 가능성도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지금 국내 시장은 1900포인트 돌파 여부는 크게 우려할 필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점을 염두에 두신다면 너무 많이 올라왔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추가 상승에 포커스를 맞춘 그런 전략으로 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수급 동향 한번 살펴봐야죠. 네. 자, 수급 동향. 기관과 외국인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사실 지지난주는 네. 추석 연휴가 꼈기 때문에 사실 큰 의미는 없었고요. 지난 일주일 동안의 동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지금 화면에도 여러분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일주일 동안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은 국내 시장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과연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 시장을 이끌고 있는 이 메이저급 세력들은 어떤 종목을 매수 관심을 가졌는지 살펴보죠. 네. 먼저 외국인 투자가들은 삼성전자를 2,300억 매수했습니다. 예. 야,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논란, 반도체를 포함해서 LED가 3분기에서 4분기에도 실적 전망이 불확실하다 하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가들 무려 삼성전자를 2,300억 이상 매수했고요. 네. 다음으로 포스코입니다. 1,686억 원, LG 디스플레이, 휠라코리아, 하이닉스를 매수했습니다. 네. 휠라코리아는 신규 상장된 종목으로 그들이 매수에 가담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나머지 4개의 종목은 다 IT 종목으로 집중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외국인 투자가들이 지난 9월 초부터 선별적인 입질 배팅을 시작했던 IT 관련주들에 대해서 오히려 매수량을 더 늘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여러분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자,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삼성물산을 가장 많이 매수했네요. 1,585억 원 매수했고요. 그다음에 네. KT, 하이닉스, 하나금융지주, 대한항공을 매수했습니다. 실적 호전이 예상되는 대한항공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군들은 건설과 역시 IT, 금융주도로 집중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들 종목이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업종 대표주임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되어 있다. 저평가되어 있다는 판단은 뭐죠? 종합지수의 상승 탄력도보다 상당폭 오르지 못한 네. 대부분 주가가 바닥 국면에 있는 종목군들을 많이 매수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다음에 이제 코스닥 시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의 흐름을 보면은요. 코스닥 시장 외국인 투자가들은 CJ 옵션쇼핑을 가장 많이 매수했네요. 네. 그다음에 주성엔지니어링, 셀트리온, 니오테크닉스, 서울반도체. 자, 외국인 투자가들이 코스닥 시장에서의 매수 종목을 본다 하더라도 CJ 옵쇼핑, 이 홈쇼핑 업체인 이 CJ 옵쇼핑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군들, 4개 종목군, 매수 2위부터 4위까지 종목이 다 IT입니다. 네. 자, 다음으로 국내 기관 투자가들 보죠. 다음 서울반도체, IPS, 모두투어, 심텍. 역시 다음 인터넷, 모두투어, 여행사, 여행 관련주를 제외하고는 역시 2위, 3위, 5위가 역시 IT 관련주에 종목이 집중되는 그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물론 코스닥 시장에서 아직까지 적극적인 매수세는 이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도 역시 실적 호전주 중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에 대한 매수, 러브콜을 지속시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드디어 금융지주회사 혹은 은행주 쪽에서 뭔가 얘기를 해주실 날이다. 아까도 또 예고편을 한번 보여주셨는데 그에 앞서 제가 한 종목 오늘 좀 그 수급 특징주 쪽에서 눈에 들어왔던 게
하이닉스였거든요. 주간 단위로 봤는데도 외국인이 5번째 그리고 기관이 3번째나 많이 샀던 종목. 오늘도 역시 상승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 정도로 양 매수를 받는다면은 개인들도 좀 사봐도 이제는 하이닉스 안전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오히려 들고 계신 분들이 그냥 어떤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찰실을 하고 나와야 되는 자리인지 하이닉스에 대한 의견 먼저 한번 좀 짧게나마 들어보죠. 네. 자, 하이닉스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IT주 전반적인 흐름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반도체에 대한 가격 둔화 우려감 그리고 수주 감소 우려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IT 반도체뿐만 아니라 LED도 마찬가지고 이런 IT 전반적인 그런 업종 시황에 따라서 이들 관련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러나 제가 이미 앞에서도 언급을 해드렸어요. 주가라는 것이 현재와 과거의 지표나 실적 전망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는 미래의 실적과 전망을 반영합니다. 현재는 나쁘다 하더라도 3개월 후, 6개월 후가 좋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 주가는 미리 바닥을 찍고 상승하기 마련입니다. 네. 그런데 최근 IT 관련주들의 주가의 흐름을 보면 여전히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도세가 지속됐었는데 지난 9월 중순 이후부터는 오히려 매수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저 모두에 앞서서도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수세는 가히 집중적이다 할 표현을 쓸 정도로 네. 그동안 장을 이끌었던 자동차 관련주들에 대한 매수보다는 오히려 낙폭 과대된 종목군들에 대한 매수 전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관련주도 이 3인방이라 할 수 있는 삼성전자, LG전자, 하이닉스 중에서는 오히려 하이닉스가 가장 강한 상승 탄력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하이닉스 한번 차트 한번 보시죠. 네. 하이닉스 차트의 모습을 한번 보면은요. 이게 완전히 바닥 탈출 신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화면에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다시피 그동안의 주가의 조정은 일단락된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주가의 조정이 일단락되면서 이제 기간의 조정 가능성인데 기간도 하이닉스를 여기서 본다면 23,500원부터 24,000원 라인이 1차 저항선 라인이 형성되고 있거든요. 근데 네. 오늘 종가가 22,000원대입니다. 현재 가격 움직임은.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도 현재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보유 전략 가능하겠고요. 네. 오히려 마이너스 조정을 이용해서는 미리 분할 매수 전략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제가 IT 관련주들에 대한 전망을 해본다면요. 1900포인트가 돌파되기 위해서는 IT 관련주들의 상승이 필수 불가결한 필요 조건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로 본다면 주중반 이후에는 IT 관련주들의 상승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히려 주초에도 마이너스 조정 시에는 분할 매수 전략은 여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삼성전자 실적 가이던스가 딱 그 주 중반쯤에 나오는데 그거하고 맞물려서인지 역시 IT주의 주 후반쯤에 반등도 예측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금융 쪽 한 종목 들어볼 수 있는 날인데 많은 종목이 들어있거든요. 어떤 종목에 주목하고 계신지요? 그 금융주 말씀드리기 앞서 지금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수요일이죠. 네네. 네, 수요일인데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상치보다 만약에 실적이 안 좋게 나왔다면 어떻게 움직일까요? 어떤 종목이요? 삼성전자가요. 글쎄요. 그날은 오히려 빠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근데 오전장에 빠졌다가도 저는 오후장에는 낙폭을 줄이면서 상승 반전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 악재는요. 악재가 발표되는 시점에서는 그 악재의 효력은 소멸된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가 실적이 좋지 않지 않을 것이다. 좋지 않다 하는 그런 예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럼 네. 막상 그 악재가 발표되는 시점에서는 주가가 바닥을 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만약에 또 예상치보다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타나면 어떡할까요? 주가는 상승하겠죠. 그러니까 네. 실적이 좋게 나오든 좋지 않게 나오든 간에 오히려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여러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렇다면 금주에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금주는 한번 금융주 관심을 가져보자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금융주에서 그 첫 번째 종목은 KB금융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금융사라 할 수 있죠. 국민은행을 필두로 한 8개의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금융 지주회사입니다. 특히 이 KB금융은 같은 은행권 중에서도 가장 무겁게 움직이는 대표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또 선정한 이유도 있습니다. 왜? KB금융이 간다는 것은 은행주 전반적인 상승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특히 3분기에는 순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2, 4분기에 대비해서 한 196%
은행 업종 평균으로 본다면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됐다기보다는 대손 충당금, PF 펀드를 포함한 이런 대손 충당금이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고 이것은 4, 4분기에는 더욱더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반사적으로 한 200% 가까이 순이익 증가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자, 차트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트를 보면 주가가 너무나 충분한 조정을 거친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가의 조정에는 두 가지 조정이 있는데요. 밑으로 빠지는 가격의 조정과 옆으로 횡보하는 기간의 조정을 거쳐야지만 주가는 상승하기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국민은행을 포함한 은행주도 지난 연초부터 주가의 조정 반등 줬다가 다시 지난 4월 중순을 고점으로 57,000을 고점으로 해서 그렇죠. 근 6개월간 횡보하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근 들어 바닥 거래량, 거래 증가 모습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오늘도 아침 시초가 갭상승하면서 강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5만 원 이하권대라면 찬스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아침 시초부터 갭 상승하면서 5만 원대 이상에서 고공행진입니다. 그런데 5만 원 이하권대는 이제 매수하기 좀 어려우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5만 원 초반권대에서도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KB금융을 대표로 한 나머지 은행주들도 충분히 매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자, 다음으로 두 번째는 역시 IT 관련주 중에서 오늘은 LED 관련 대표주자. LED 관련 대표주자라고 한다면 LG이노텍하고 삼성전기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삼성전기하고 LG이노텍 중에서 좀 더 약한 LG이노텍을 한번 선정해봤습니다. 이 LG이노텍은 LG계열의 종합전자 부품회사죠. 특히 LED 가격이 지속적인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3, 4분기, 4, 4분기 연말에도 LED 가격은 상승 전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지 않나 하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지만 오히려 반대적으로 생각하면 LED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그동안 주가의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요 증가는 오히려 매출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LED 가격의 하락이 그렇죠. 이미 주가의 LED 가격 하락폭에 대한 악재는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차트 한번 보여주시죠. 네.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이 LG노텍도 자 주가의 조정과 기간의 조정을 상당폭 받은 19만 6천 20만 원대부터 단기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지난 7월 중순이었네요. 밑으로 빠지는 가격의 조정, 옆으로 횡보하는 기간 조정을 2개월째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14만 원 전환 시점 13만 5천 원에서 14만 5천 원 라인이 박스권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아직 박스권 돌파는 하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IT 관련주는 주중반 이후에 우리가 한번 본격적인 매수 관심을 가져보자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왜 말씀드리냐면 미리 지금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LG이노텍에 대한 전망이 좋지 않다 하는 외국계 증권사의 리포트에 힘입어서 오늘도 강보합으로 출발했다 지금 5천 원 하락한 13만 6천 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5%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하락한다면 오히려 매수익 기회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LG이노텍을 포함한 IT 관련들은 지금이 본격적인 상승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하락했다고 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100주를 산다. 네. 매수량이 그럼 100주를 다 매수하지 마시고요. 한 5분의 1 정도 나눠서 한 20주씩 이렇게 나눠서 매수하신다면 오히려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출 수 있고 그리고 분할 매수의 전형적인 정석 투자의 패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LG이노텍 같은 종목도 낙폭 과대된다면 분할 매수로서는 무리가 없는 그런 패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미 악재는 다 반영됐다라는 측면에서 KB금융하고 오늘은 LG이노텍 IT 쪽에서 하나, 금융 쪽에서 하나 매수 관점 가져라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한맥투자증권 이재광 상무였습니다. 수요일 날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1880 지금 7까지 찍었던 모양이에요. 지금 한 1884포인트인데요. 지금부터는 특징주 조금 더 풍성하게 증시 분위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현대신문 증권부 임진혁 기자 연결해보죠. 임 기자. 네, 임진혁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 이 종목 가장 특징적인 움직임이다.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SK에너지가 베트남에서 원유층을 발견했다는 소식에 4% 가까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SK에너지는 지난 3일 베트남 광고 시추 결과 양질의 원유를 하루 기준 약 3,500배럴 실험 산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는데요. KB투자증권은 오늘 SK에너지를 비롯한 국내 정유사들이 올 4, 4분기 계절 성수기를 맞아 업황이 개선되고 있어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보험사 코리안리는 국내외 증권사의 잇따른 호평에 힘입어 8% 넘게 오르고 있는데요.
BOA 메릴린치는 오늘 보고서에서 코리안리가 꾸준한 매출 성장과 해외 사업 부문의 수익성 향상으로 이익 정상화 단계에 들어섰다고 평가했습니다. 현대증권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 코리안리가 3년 연속 사상 최대 순이익을 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HRS는 4년 만에 턴어라운드 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에 주가가 7% 이상 오르고 있는데요. 현대증권은 HRS가 국내 1위의 실리콘 제조업체로 고마진 신규 제품의 비중이 증가하고 원재료 가격이 하향 안정화돼 올해 영업이익이 지난해의 3배에 달하는 87억 원을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자, 지금 지수 장중 고점 오늘 아침만 1887포인트, 1900포인트까지는 이제 정말 불과 20포인트도 남지 않았는데 말이죠. 1900은 시간 문제요. 2000포인트까지도 언제 될지 모르지만 기대하는 분위기가 만연합니다. 하지만 어떤 종목과 어떤 업종을 사야 되는지 아마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요. 증권사 리포트 속에 힌트가 있는지 해답이 있는지 요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각 증권사들은 증시가 풍부한 유동성에 힘입어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글로벌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지수가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보고 은행, 증권, 건설과 같이 유동성 랠리에 힘을 내는 업종에 관심을 가지며 지수가 조정을 받을 때마다 이들 업종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중국 소비 확대 관련 국내 기업과 국내 증시에 상장된 중국 주식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최근 증시 급등에 따른 일시적인 조정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주요 지수 발표에 관심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급등으로 기술적 부담이 커진 종목이나 급등 후 상승 탄력이 둔화된 종목은 더 신중히 고려해서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우증권은 코스피 지수가 무난하게 1900선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며 외국인 선호주와 실적 모멘텀이 긍정적인 종목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국내외 경기의 연착륙 가능성이 늘어나고 있고 올 3, 4분기 기업 실적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가 높은 가운데 외국인 주도의 수급이 지속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인데요. 다만 지수 수준이 크게 오른 만큼 저평가주와 소외주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대증권도 최근 증시 상승으로 조정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 있지만 악재보다는 호재에 민감하고 기업 실적 강화, 경기 모멘텀 개선 기대를 고려할 때 조정 압력이 크지 않아 추세적인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볼 것이 많네요. 1900선 돌파에 대해서 거는 기대감 역시 리포트 통해서도 강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고요. 외국인 수급, 또 실적, 또 미국 쪽에 있는 지표 등등을 많이 봐야겠는데 많이 오른 종목을 따라 살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라는 조언이 있었고요. 저평가 그리고 소외된 종목을 오히려 더 관심 갖자 하는 얘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역시 증시 상승에는 유동성만한 것이 없다라고 다들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 리포트 요약은 서울현대신문증권 임진혁 기자께서 해주셨습니다. 임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시각이 정확히 10시네요. 약 한 5분 정도 흐른 뒤에 종목 상담해 드리려고 합니다. 전화를 주시면 되는데 아래쪽에 이 번호입니다. 02 필요하신 분들은 지역번호 눌러주시고요. 3153-2611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다음 카페 주식114라는 곳에서 정양환 전문가께서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해 주실 거거든요. 지금 제 옆에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 5분 정도 뒤에 전화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혹은 사고 싶은 종목에 대한 전화 상담을 받기 이전에요. 전문가가 오늘 장 열리기 전에 얘기했던 좀 좋게 움직일 만한 종목, 제가 이즈음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분들은 아마 지금 사봐도 좋을런지 이 부분도 점검을 함께 해드릴 텐데요. 뉴스로 보는 투자의맥이라는 코너에 함께 해주셨던 신한금융투자 상암지점에 있는 최승훈 과장께서 언급한 종목들입니다. 이 코너 특성상 뉴스를 가지고 출발하는데 오늘은 국제 상품 가격 급등, 특히 구리 가격 급등세에 따라서 구리 가격이 뛰면 같이 움직일 만한 종목들 들고 나오셨습니다. 지금 구리 가격이 톤당 8,100달러 정도가 됐다고 하죠. 이것이 이제 $10,000까지도 올해 내에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일진전기가 첫 번째 종목입니다. 사실 일진전기는 다른 포트폴리오도 많이 갖고 있고 또 신규 사업도 런칭을 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도 큽니다만은
이 전력선을 또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철도 테마로도 볼 수가 있고요. 구리를 이용해서 전력선을 만드는 것이어서 구리 가격이 오르면 일진전기도 같이 동반 상승하게 되는 효과가 날 수 있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매수 가격은 13,000원 이하 정도에서 사보면 어떨까 하셨는데 오늘 매수 가격이 적정하게 주어지는 것 같아요. 일진전기 현재 주가 흐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12,650원. 네, 적절하게 지금 하락폭이 약간 깊어지는 듯도 싶은데요. 어쨌거나 13,000원 이하이면 분명하고요. 아래쪽으로 음봉이 조금 깊게 진행되는 듯도 싶어서 손절 가격 함께 일러드리면 11,000원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진전기 목표 가격은 16,000원 얘기를 하셨네요. 네, 갖고 있는 구리가 구리 가격 자체가 상승하면 자산 가치가 늘어나는 측면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일진전기 얘기하셨지만 당장 구리 값이 뛰면 더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서원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대창의 대주주이고요. 국내 가공 합금 시장의 3위 정도가 되는 업체입니다. 오늘 보니까요, 이 대주주라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대창이라는 종목하고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서원, 아무래도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가 되느니만큼 더 일진전기보다 상승 탄력이 있어 보이는데요. 당장 서원은 매수 가격을 4,000원 얘기를 하셨지만, 그리고 4,100원대 잡아봐도 좋겠다 얘기를 하셨지만 지금 그것보다 훨씬 더 위쪽에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구리 가격 오른다 해서 좀 관련 종목 사고는 싶었는데 글쎄요, 서원 같은 종목은 오늘 가격이 여의치가 않은 것 같네요. 일단 현재 주가부터 확인해 보죠. 네, 지금 4,200원대 초반인데요. 지금 서원은 오늘 아침에 거의 한 4,400원까지도 갔었고요. 지금 오늘 아침 시가만 해도 4,200원이었습니다. 거의 시가 정도까지 오고 있는 것 같은데 4,100원대 잡으라고 하셨어서 지금 조금 더 기다리면 4,100원이 오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현재 가격 처음에 전문가가 예상했던 가격보다 훨씬 높아서요. 일진전기는 조금 차치하고요. 서원과 또 함께 오르고 있는 대창도 함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리 가격이 오르면 급등하는 종목, 이 서원과 대창 추가 의견 들어보죠. 신한금융투자 상암지점 최승훈 과장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일진전기는 좀 조용한데 서원하고 또 더불어서 대창도 함께 좀 많이 뛰네요. 예, 서원하고 대창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그 구리 가격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데다가 현재 가격대도 또 좀 아무래도 저가주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좀 더 관심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원 같은 경우는 지금 중요한 가격대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가격을 돌파를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추가적으로 좀 상승이 가능한 차트 모양을 하고 있어서 네. 좀 지속적으로 좀 관심은 좀 필요한 종목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4,200원대인데 아까 4,100원에 잡으라고 하셨었는데 시초가부터 아주 높았었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사고 싶은 분들을요. 시초가부터 오늘 4,200원부터 출발을 해서 네. 빠른 시간에 한 200원 정도 상승을 했다가 지금 다시 시초가 수준까지도 좀 하락을 해 있는데 네. 일단은 구리 가격 자체가 현재 단기적으로 볼 만한 이슈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올 연말 내내 인플레이션과 더불어서 가장 크게 좀 움직일 수 있는 광물이기 때문에 네. 현재 가격 자체가 크게 부담되는 수준이라고는 일단은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이것보다는 네.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있는데 네. 현재 단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4,000원 이상에서는 일단 매물도 존재하는 데다가 네. 전고점이라는 부담이 있어서 좀 주가 변동성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좀 급등할 때 따라잡기보다는 현재 4,200원 초반 정도인데 이 정도부터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올려서 분할 매수를 네.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4,200원에서 매수가는 역시 4,000원 초반까지 생각을 하시고 그 200원 권역 안에서 분할해서 네. 좀 매수를 해보셔도 괜찮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4,000원, 4,200원대에서 분할 매수하자. 끝으로 아주 짧게 대창도 차트만 좀 봐주시죠. 예, 대창 같은 경우도 역시 중요한 가격대 부분에서 지금 서원보다는 좀 변동폭이 상당히 좀 적은 부분이 있는데요. 대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2,000원대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2,000원 초반 정도 가격에서는 네. 역시 좀 분할해서 매수를 좀 차분히 하셔도 네. 보기에는 크게 무리 없는 가격대라고 생각이 되고 이 회사들 같은 경우에 일단 3분기에 그 기껏 환입금 반입되는 부분하고 네. 또 구리가격 상승에 따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자보다는 올해 같은 경우는 흑자로를 낼 가능성이 큰 기업들이라 네. 일단은 관심권에 좀 두시고 또 한 4개월 정도 횡보를 한 상태입니다. 주가도 역시 급등한 경험이 있긴 하지만 네. 4개월 정도 횡보한 수준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상태에서 구리 가격에 대한 좀 코멘트가 좀 더 나온다거나 한다고 하면 네. 제가 보기엔 전고점을 돌파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시도하는 흐름은 네. 나올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돼서 좀 관심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창이라는 종목은 2,000원대 정도에서 분할 매수, 서원 종목은 4,000원에서 4,200원 사이에서부터 계속해서 분할로 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추가 의견 주신 분은요, 신한금융투자 상암지점에 있는 최승훈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수는 1885포인트, 장중 고점은 1887. 네, 크게 달라진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종목 상담에 들어갈 텐데요. 전화번호 아까 몇 번이었더라 하시는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네, 3153-2611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다음 카페 주식114의 정양환 전문가 소개해드리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도 아주 풍성한, 그리고 꽉 찬 그런 알트론 같은 정보를 주시리라 기대를 걸어보고요. 먼저 첫 번째 상담 전화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어떤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지요? 네, 한국화분을 제가 8,900원에 한 30%를 매수했는데, 네. 그 위에 어떻게 팔 타임이 생기질 않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는 게 좋겠나 싶어가지고, 네. 그래서 텔레비 보다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한 작년 여름쯤이나 사신 겁니까? 네, 그 정도 됐습니다. 네. 예, 그래요. 그런 다음에 거의 그때가 좀 고점이었던 것 같고 잘 올라와 봐야 한 8,000원 정도의 조금은 손실을 보고도 팔 수 있는 기회가 한 2번 정도 이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6,500원 정도인데 그러면은 손절하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앞으로 전망이 좋다면 추가로 더 매수를 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싶어가지고. 예. 그래요. 좀 오르는 그 꼭지는 조금 한계가 있어 보이는데 오른다라고 한다면 손실을 조금 줄이도록 밑에서 추가로 살 생각까지 오히려 하고 있다. 전망이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저희가 답을 네. 드릴게요. 한국화분. 예. 네, 한국화분은, 탄소 섬유 업체인데요.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조선업체에 대한, 지난해죠. 조선업체에 대한 좀 하향 국면. 네. 그리고 이제 조선업체 좀 살아나면서 한국화분 같이 좀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8,000원대, 9,000원대, 8,900원대 매수를 하셨는데요. 9,000원대까지 1차적으로 8,000원 보시고 가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매수가 가격 보는데요. 좀 시간이 걸리겠죠. 아무래도. 그렇지만은, 지금 추세는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조금 조정을 받고 있지만은, 그래도 윗골을 달았지만, 그래도 지금 추세는 살아있다. 이제 저점 찍고 반등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저점을 찍고 지금, 추세 상승을 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종목은 가지고 계셔도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손실이 크지만은, 오래 기다리셨고, 이왕 오래 기다리시면 좀 더 기다리시면서, 네. 8,000원 선, 9,000원 선 보시는데, 자, 9,000원 선 돌파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말씀을 이제 물어보겠는데요. 9,000원 선 돌파를 한다면은 많은 선을 보시고 또,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000원 선까지는 7,000원 선 돌파하면은 무난하게 올라오리라고 생각됩니다. 네.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요.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아까 궁금하신 사항이었던 지금 이제 좀 흐름은 좋다 하셨는데 이때 한번 밑에서 더 사보는 전략 어떻습니까? 네, 추가로? 제가 보기도 이 종목은 오늘보다는 네. 만약에 6,300가 떨어져서 6,300원의 지지가 받는다면은 여기서는 당연히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시는데요. 지금 비중이 한 30% 되시니까 네. 한 10% 정도 더 사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네, 그래요. 6,300원 정도 오늘 이렇게 빨갛게 양봉해서 조금 올라오는 날 말고요. 그래도 조금 더 쌌을 때, 약간 다시 눌렸을 때 6,300원 정도에서 지금 갖고 계신 비중의 한 3분의 1 정도만 더 사는 그 정도의 전략을 얘기를 하십니다. 7,000원 돌파하면은 8,000원도 간다고 하니까요. 또 단가 더 낮추게 되면은 매수가는 평단가는 더 낮아지겠죠. 한 6,300원 정도 다시 오면은 한 10% 정도 더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일단 홀딩하고 기다리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첫 번째 상담 종목으로 괜찮게 지금 저점 찍고 반등해주고 있는 한국카본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나도 저렇게 상담받고 싶은데 라고 하시면은요, 3153-2611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화 한 통화로, 네, 무료입니다. 아주 손쉽게 전문가는 내 종목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자세하게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상담 전화 한번 이어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KT에 네, KT. 이거 사실 네. 빨리빨리는 움직이지 않는 종목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사셨어요? 이게 KT가 3월 중순경 돼서 샀어요. 3월 중순경이면 글쎄요, 한 4만 6천 원, 7천 원대 사셨나요? 46,900원인가 그렇게 샀어요. 예, 뭐 거의 한 4만 7천 원 정도. 지금 그래도 많이 올라왔네요. 그 요 며칠 상간에 조금 올라왔는데 네. 예, 너무 안 올라와가지고 그래서 이게 전망이 어떻는지 제가 한 문의를 해보고 싶었어요. 예. 그럼 그때쯤만 해도 네. 이게 매수가보다 훨씬 떨어지길래 이게 매수가까지도 올라올 수 있을란가 싶어서 내가 네. 고요. 네. 그러다가 요즘은 또 조금 욕심도 나실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저 생각은 예. 이걸 이제 매수가 정도만 올라오면은 벌써 네. 몇 개월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딴 종목으로 교체를 해볼까 싶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예. 근데 하필이면 또 연말이라서 배당도 있을 텐데 조금 애매한 자리에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내리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런데 그게 딱 걸려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생각으로는 매수가까지만 오면 팔 생각인데 괜찮은 결정이 될는지요. 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좀 더 가지고 계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KT 같은 경우는 저점을 찍고 우상향으로 상향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전 고점을 돌파 44,800원 정도 돌파해서 지금 46,000원대를 오늘 아침에 돌파했다가 조금 밀렸거든요. 네. 그렇지만은 뭐 추세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KT 같은 경우는 지금 기관들이 꾸준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관들의 꾸준한 매수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어떤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팔아서 이제 KT에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기관들이 어느 정도 이끌어주고 있고 외국인들도 조금씩 들어오고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은 한 48,000에서 49,000원 정도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 종목을 팔아서 다른 종목을 더 간다 치더라도 사실은 수익 나기가 그리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수가 1,800, 1,900 간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1,900을 간다 치더라도 이 종목이 어떤 1,900에 대한 수혜주가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다리시면서 48,000원, 49,000원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글쎄요, 우리 시청자분 생각하고 조금 달리 우리 정양환 전문가께서는 조금 더 들고 있어 보지 그러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4만 한 8, 9천 원까지 갈 수 있겠다. 기관도 이제 막 담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혹시 뭐 더 물어보고 싶은 사항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예, 그렇게 한번 해보고 예. 조금 더 가지고 있어 보기로 하고 혹시 시간이 나면은 간단하게 삼성정밀화학 좀 봐주세요. 삼성 정밀화학이요? 예. 예. 얼마에 매수하셨는지요? 59,200원에 네. 그것도 한 25% 정도 됩니다. 59,200원에 한 25% 정도. 지금 예. 수익 구간이신데 언제쯤 사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6월 14일 날 샀네. 아이고, 그러면은 굉장히 좋은 가격들이 많았는데 7만 원대, 뭐 6만 원대 후반대 이때 팔지를 못하셨네요. 예, 그때 못 팔았어요. 근데 저는 예. 이걸 매일 이래 증권 회사에 가서 컴퓨터나 이렇게 사고 파는 게 아니고 네. 제가 일하러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네. 가끔 시간 날 때 시간이 있어야 이제 증권 회사 가서 의뢰를 해가지고 요걸 또 팔고 사고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근데 곧 매수가까지 올라왔더라도 이게 사실 타임을 잘 못 맞추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그래요. 뭐 좋은 가격대 파는 걸 좀 많이 놓쳤고 발빠르게 대응을 못하는 시점이다라고 미리 좀 상황을 설명을 해주셨고 지금 일단 플러스가 나긴 하셨지만 상당폭 많이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을 좀 놓쳐오셨는데 언제쯤 좀 정리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네, 제가 이제 매매 동향을 보니까 외국인들이 계속적인 매도가 있었습니다. 매도가 있었고 기관들도 매도가 있다가 약간 매수가 들어왔는데 그렇게까지 만족하지 못할 매수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만약에 오늘 시간이 나시면은 62,700원 깨지면 일단은 파십시오. 파시고 지금은 67,200원, 63,00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박스권이니까 지금 팔지 마시고 62,000원, 700원 정도 깨지시면 여기서 팔아야 되겠다. 그럼 차익 실현을 하시고 네. 그리고 매도 시점을 상향 머리 쪽으로 보면요. 한 7만 원권역에서는 매도하시고 나오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네, 그래요. 62,700원하고 위쪽으로는 7만 원 정도 이렇게 잡아주셨는데 오늘 62,700원 정도 터치라면은 오늘 그냥 정리하라는 말씀이신가요? 밑꼬리 달면 가지고 계시고요. 지금 이제 오르다가 쉽게 말하면 조정 좀 받은 지금 조정 구간이거든요. 네. 조정 구간 거치면은 올라갈 것인데 사실은 120일 이동 평균선이 무너진다면은 조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왕 뭐 좀 수익 나신 거니까 네. 일단 수익을 챙기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요. 62,700원. 지금 시청자분 지금 삼성정밀화학이 63,700원인데요. 요것보다 한 1,000원 정도 더 빠지면 오늘 62,700원에 요 한 달간 외국인들이 이 종목에 던지는 이 매도 규모도 영 좀 마음에 걸린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120일 이동평균선하고 맞물리는 시점이 지금 좀 전에 얘기해 주셨던 62,700원이에요. 그래서 이 가격은 어차피 플러스 나는 거니까 더 하락할 수도 있어서 62,700원 정도에서는 매도를 좀 걸어놓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전화 네, 주셔서 그동안 고맙습니다. 네. 항상 수고하시고 이 방송은 제가 오후까지 집에 있는 날 계속 보고 있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네, 보면서 우리 임동성 님이 진행하시는 거 있죠? 네네. 예, 그분 하시는 것까지 계속 보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저희 센TV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성공적인 매매 하십시오. 네, 수고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삼성정밀화학까지 해서요. 오늘 상담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지어야겠습니다. 오늘 통화였느냐 투자해오소 코너는 다음 카페 주식114 정양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시 장중 고점은 1887포인트 정도인 것 같고요. 1885.9, 1886까지 다시 지수 상승폭을 키우네요. 1880선 중반이고요. 오늘은 외국인이 약 한 1시간여 만에 1,500억 정도를 삽니다. 증권주, 지수과관이 같이 널뛰고 있고 자동차주를 외국인들이 오늘 강력하게 사면서 언뜻 금융과 자동차가 같이 강세를 띠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아침입니다. 금융 쪽은 기관이 사주고 있고요. 자동차 중심으로 해서 운수장비는 외국인이 사주고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거의 5개월 내 최저인 1,120원대 거의 한 초반 정도 1,124원 정도에서 움직이는 것도 특징적이라 하겠습니다. 이번 주 이제 수요일이나 목요일쯤 삼성전자 실적 가이던스 나온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전후에서 IT주 공략법 어떻게 해볼까 혹은 들고 계신 분들 한번 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중국장은 휴장 관계로 열리지 않는다는 것도 아시죠? 전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